혹시 여기서 내가 알트코인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네, 그러면 네, 설명드릴게요. 네, 나는 비트코인을 하고 있다. 이게 정말 엄청나게 많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비트코인을 하고 있어라고 해서 이제 실제로 열었을 때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코인을 하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고, 비트코인이 모든 코인에 대한 대명사로 좀 많이 쓰이는 경향이 있어요. 어쨌든 비트코인은 사실 원래 비트코인은 하는 개념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소유하고 아니면 철학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개념에 좀 더 가까워서 네, 비트코인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오해와 편견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저도 예전에 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이제 제2의 비트코인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추월하는, 앞지르는 그런 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불가능한, 거의 비트코인 식으로는 안 나올 거고 아예 다른 식으로 나오면 모를까 비트코인을 재현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비트코인은 사실 과학이라기보다는 수학의 영역에 가까운데, 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자들이 어떤 돋보기를 갖고서 현실 세계를 관찰하면서 뭔가 발견하는, 이렇게 점점 넓어지는 발견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 그런 발견이라기보다는 이미 연역적으로 계산이 끝나 있는 영역에 가까워요. 그래서 수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그러니까 증명이 종료된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또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일종의 좀 철학 제품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단지 기술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못 쫓아가는 게 아니라 철학 전쟁의 결과물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국가랑 개인의 어떤 철학 전쟁에서 개인에게 굉장히 유리한 어떤 물건이 나온 건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세종대왕이 만들었던 훈민정음이랑도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처음에 이제 훈민정음 만들었을 때 당시에 그 조선의 선비들이 엄청나게 반대했던 거랑 똑같은 수준의 물건이 나온 거고, 다만 훈민정음이나 한글은 어떤 특정 대상이 소유하거나 그렇게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거였는데, 비트코인은 그런 가격을 매겨서 개인의 소유권을 갖고 올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물건인데, 그래서 하나의 철학적 예술품이라고 봐야 되고, 사실 이 비트코인의 가치는 부자들이나 아니면 미국 엘리트들이 더 알아보고 있어요. 왜냐면 미국의 패권을 지키는 굉장히 강력한 수단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정학적 자산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정학적 무기. 그리고 그래서 아예 미국같이 1등 국가에서 자기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갖고 있거나, 아니면 북한이나 엘살바도르처럼 가장 바닥에 있는 국가에서 우리가 이걸로 한번 진짜 미래를 베팅해보자 하는 식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비트코인 최고의 업적은 이제 변제의 최종성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또 어려운 단어기는 한데, 이 변제의 최종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제가 물건을 살 때 결제를 말하는 건데, 결제를 하게 되면은 제가 헬스를 다니면서 헬스 결제를 했어요. 근데 헬스장에 폐업을 하면서 그럼 제가 헬스장에 그 돈 돌려받아야 되는데 못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국가에서 나서가지고 결제한 거를 취소해가지고 저한테 다시 돈을 돌려주고 하는 그 내용이 변제의 최종성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변제의 최종성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결제를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돈이 넘어갔으면은 그 누구도 그거를 빽할 수 없는 거예요. 국가의 화폐는 변제의 최종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웬만하면 공정하게 심판을 하는데, 자기네들이 일이 걸렸을 때는 이거 이러다 이거 국가 망하겠는데 해가지고 그냥 결제 이미 다 처리가 된 거를 롤백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변제의 최종성은 사실 인류가 한 번도 이룩하지 못했던 일인데, 자기가 어떤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규칙을 잘 지키고 있었는데 그 규칙이 일방적으로 그냥 없어지거나, 이제 그 규칙 없었던 걸로 하자 이렇게 되는 거를 이제 롤백이라고 하는데, 그 롤백을 당해본 사람은 롤백이 엄청 얼마나 부당한지 알게 되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 누구도 영구적으로 변경하지 못하는 기록이 나왔어요. 사실 옛날에는 이제 왕이 기록을 만들어도 후대 왕이 그 기록을 다 바꿔버리니까 변경하지 못하는 기록이라는 건 존재를 못했었는데, 비트코인은 이제 변경하지 못하는 기록을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로 투 원의 영역이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ETF는 같은 것이다,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 ETF는 이제 사실 비트코인의 유사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좀 어려운 얘기지만, 비트코인 ETF는 비트코인 가격을 엄청 끌어올릴,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게 비트코인 ETF가 거의 임박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은 전통 금융 자산들이 이제 비트코인에 엄청 많이 들어가게 될 건데, 비트코인에 직접 들어가는 돈이랑 비트코인 ETF를 통해 가지고 들어가는 돈은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마치 급을 직접 사는 거랑 금에 투자한 ETF를 사는 거랑 정도로 달라요. 그리고 이제 보상 코인이 없는 블록체인 운영이 가능하다,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비트코인은 나쁘고 블록체인은 좋다, 그래서 블록체인만 가져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안 꼽는 찐빵이라고 해요. 뭐 이를테면 이런 것도 있는데, 단무지 빼주세요 했을 때 요것만 남긴 거죠. 비트코인은 세 가지가 동시에 존재해야지만 가능한데,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분산 원장이랑
작업 증명이라고 하는 채굴 과정,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일을 했으면은 임금을 줘야 되는, 그러니까 보상을 줘야 되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알트코인어들 중에 일부 사람의 경우는 이런 보상 코인 없는 블록체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회사를 만들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가상화폐의 대표다라고 하는데, 네, 뭐 이런 그림이 있어요. 보통은 이 크립토가 암호화폐라는 건데, 암호화폐 안에 비트코인이 굉장히 큰 자리를 차지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나면은 비트코인과 크립토는 그냥 아예 어떻게 보면 이 암호화폐 산업 자체가 이제 비트코인에 그냥 들러붙어 있는 형국이고 아예 다른 영역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크 비트코이너 쌀 때 사서 비싸게 팔 거다. 근데 사실 이게 쉬운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쌀 때 사서 비싸게 팔 거다. 그래서 사실 진짜 비트코이너라면은 좀 더 쌀 때 살 수는 있는데 비싸게 팔기보다는 보유하려고 할 가능성이 더 크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거래소에 보관하면 충분하다가 아니고 자기 개인 지갑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자기만의 지갑이 있어야 되고 비트코인 ETF 만세 는 이제 가격이 오르니까 이제 비트코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사실 비트코인 ETF는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소유하는 거를 굉장히 가로막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장기 투자는 마음이 편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은 게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장투는 이렇게 이제 저기 목표가 있고 자전거 타고 쭉 가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장투는 가는 길에 엄청난 위기에 빠지기도 하고 바닥속에 빠지기도 하고 굉장히 험난한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2017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두 달에 한 번씩 꼴은 거의 3, 40%씩 계속 빠졌어요. 가지고 이게 이제 2016년, 17년, 18년인데 이 짧은 기간 안에 이 40%씩 떨어지는 일이 거의 6번, 그러니까 40% 가까운 게 이 정도인 거고 이 안에서도 10%, 20%는 굉장히 또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보유하고 있는 것도 사실 굉장히 힘든 영역입니다.